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마스코트 호미소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 스튜디오는요, 저를 제외한 모든 스태프분들은 마스크를 철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방송 진행하는 동안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제10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는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됩니다. 오프라인은요, 양천구 안양천 자연학습장에서 일부 전시관 외부 관람이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온라인 생방송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 개막식은요, 개회사로 시작해서 주제 영상, 환영사, 축사까지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인동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님의 개회사를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 조인동입니다.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이후에 도시농업은 시민생활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소일거리로 처음 농사를 시작한다는 노부부에서부터 학교에서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유기농 채소 수확의 포부를 가진 주부에 이르기까지 도시농부를 꿈꾸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새로운 일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가 벌써 10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농업과 힐링이라는 주제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안양천 자연학습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장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이외에도 온라인 행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람회 전 과정을 준비하느라 고생해 주신 모든 도시농업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0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의 주제인 도시농업과 힐링을 담은 주제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오시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활력을 안겨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도시의 생명이 흐르는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초록빛 꿈. 자연이 주는 건강함으로 삶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도시농업입니다. 건물 옥상, 아파트 베란다, 주말 농장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업은 일상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기쁨과 자연이 주는 안정감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이웃과 흙을 만지면서 우리 삶을 치유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농부의 고마움을 배울 수 있는 도시농업. 이런 매력 덕분에 도시농부는 2011년 4만 5천 명에서 66만 명으로 증가했고 29헥타르에 불과했던 도시농업 실천 공간은 212헥타르로 확대되어 축구장 약 300개 정도를 녹색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놓친 부분들, 그동안 잊혀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기반을 전혀 몰랐지만 농업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 돌봄을 통해서 스스로가 힐링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가고 본인들의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 방치된 공간이 농업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되살아나게 해주는 도시농업. 우선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데
이 도시농업을 하면서 텃밭 가꾸기를 진행을 하면서 힐링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가족이 전부 다 같이 텃밭 가꾸기를 해서 이제 가족이 같은 취미를 갖게 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회색빛으로 가득했던 도심에서 자연을 마주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비올라 이름이 재밌었고 비올라 잘하는 거 보니까 신기했어요. 땅 파는 거랑 넣는 게 재밌었어요. 물 주는 거가 재밌었어요. 흙도 만지고 좀 자연적으로 놀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싸우고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것도 훨씬 덜해졌고요.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심는 거를 해보고 가꾸는 걸 좀 즐거워하고 애들이 자연에서 뛰어놀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도심에서 힐링을 경작하는 도시농업.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 주변에 운영 중인 텃밭을 분양받아 다양한 작물도 기를 수 있고, 도시농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도시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집 베란다에서도 간단하게 채소를 키울 수 있고, 텃밭 체험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농업 복합공간에서 농촌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는 도시농업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가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서울 도시농업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는데요. 도시농부들의 네트워킹의 장, 전문가 학자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도시농업과 힐링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도시농업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함께 그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도시농업과 기후위기 어떻게 연결하고 우리가 할 역할을 찾을 것인가 라는 모색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도시농업 국제 컨퍼런스에서 그 실천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함께 해결하는데 도시농업이 할 바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 덕분에 도시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작은 공간으로도 초록빛 도시를 일궈가는 우리는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도시농부입니다. 네, 영상만 보더라도 도시농업과 힐링, 그리고 현재의 도시농업과 미래의 도시농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번 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의 환영사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제10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는 자치구로는 4번째로 양천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긴박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번 박람회 개최에 힘써주신 서울시와 추진위원회 그리고 도시농부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양천구는 지난 2019년을 도시농업 원년해로 삼아 서남권 최초로 도시농업공원을 개장했습니다. 양천구 도시농업공원은 2년 만에 텃밭 활동 면적을 170% 늘리며 구민과 함께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시농업과 힐링을 주제로 도시농업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지향적인 도시농업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또 도시농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전망을 담고자 했습니다. 5월 27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에서 식물이 주는 휴식과 안정감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양천구 도시농업이 나아가는 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인사 영상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축하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먼저 우리 안양천에서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개최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쁩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님, 환경도시국 공원녹지와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천은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봄이면 벚꽃과 철쭉이 만개하는 명소이고 가을이면 형형색색의 단풍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지금 계절은 산책하기 참으로 좋은 계절이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박람회도 잘 관람하시고 안양천도 더불어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도시농업입니다. 주말 농장처럼 야외에 가서 농사질 수도 있지만 집에서 옥상 텃밭이나 베란다에서 파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는 그런 것이 다 도시농업들입니다. 양천구청에서 도시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 또 어른들에게는 돈이 되는 상업작물 재배법도 가르쳐 준다고 하니 많이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양천구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이 주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문영민 의원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신경 써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김수영 양천구청장님과 서병환 양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박람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도시농업과 힐링이라는 주제 아래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자 온라인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안양천 자연학습장에 다양한 라운지팜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도시농업이 시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도시농업 정책이 더욱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천구의 의장 서병환입니다. 먼저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 뵙고 함께 체험하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정보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과 녹지 생태계 회복을 위해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생활 환경은 악화되고 삶의 여유마저 잃어가고 있는 이때 생산적인 여가 활동으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는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으로 도시농업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는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양천구에서도 양천의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정책 지원을 통해 도시농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세상, 지친 일상 속
나를 치유하는 도시농업의 힘 푸르른 5월 도시와 농업이 즐거운 만남이 시작되는 제10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에서 행복한 도시농부가 되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개막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네, 이번 제10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에서는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요, 개막식 영상을 캡처하시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 SNS 링크를 홈페이지 이벤트에 들어가셔서 링크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선착순 50분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리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모전 투표 이벤트입니다. 공모전 투표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 무려 2만 원 상당의 농부 다이어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착순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현장에 방문하셔서 저희 박람회장에 있는 큐브 전시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 후에 마찬가지로 SNS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업로드 해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SNS 링크를 제출을 해주시면 또 3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가요, 정말 여러분들께 선물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푸짐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직도 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응원 댓글 이벤트입니다. 메인 홍보 영상에 응원 댓글을 다시고요,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런 댓글 남겼어요 하시는 본인의 댓글을 캡처하셔서 그 이미지를 또 홈페이지에 제출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이냐고요? 아니요. 아직도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갑니다. 자,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요. 매일 정각 12시에 저희 도시농업 박람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도시농업 퀴즈가 진행됩니다. 네, 그 퀴즈를 보시고 나는 이 정답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셔서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채널을 추가하고 그 정답을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착순이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또한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선물이 정말 많죠? 아마 지금 서두르셔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는 도시농업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또 서울시의 10년 동안의 도시농업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잠시 자리를 옮겨서 도시농업 전문가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리를 옮겨봤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생방송 진행을 맡은 호미소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도시농업이란 무엇이고 현재 서울 도시농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서울 도시농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이창우 위원장님이 옆에 나와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 스튜디오는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원활하게 저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가림막도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희는 잠시 진행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살짝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네요.
또 현영노님께서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개막을 축하한다고 또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테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장 이창호입니다. 현재 정부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부설 한국도시농업연구소 소장 일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도시농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서울 도시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온 산 증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도시농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네. 뭐 도시농업이라면 도시농업이라 그러면 네네.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도시 내 토지와 건축물 등 그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 재배하는 것인데요. 꼭 농작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꽃, 나무를 재배하는 것도, 그다음에 곤충 사육, 그다음에 양봉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뭐 일단은 주말 농장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럼 주말 농장 말고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그 서울시에는 땅이 부족하니까 네. 뭐 옥상 텃밭, 이곳저곳 옥상 텃밭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자 텃밭, 우리 베란다에도 놓는 상자 텃밭이. 네. 그다음에 학교 텃밭이 있습니다. 학교 텃밭, 그리고 자치구마다 짜투리 공간마다 만드는 짜투리 텃밭, 그다음에 뭐 실버 텃밭,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텃밭이 있고요. 또 뭐 지하에는 버섯을 재배하는 버섯 재배 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도시농업 생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올해로 서울 도시농업의 역사가 1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주택 옥상에 상추나 고추 같은 것을 그런 채소를 심는 것은 예전에도 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기로 이 도시농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서울의 도시농업 역사는 굉장히 오래입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비된 것은 2011년이죠. 2011년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또 이듬해 우리 서울시 도시농업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서울의 도시농업이 시작되었고 특히 2012년에 서울시가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난 10년 동안 이 서울 도시농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울 도시농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졌나요? 아무래도 이제 2012년이라면 서울시 도시농업 제1기거든요. 제1기니까 서울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잘 모를 거다는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닦는 그런 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무엇인지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상계 텃밭이라든지 옥상 텃밭, 학교 텃밭을 조성하고 그것을 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시작된 것.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조금 하지 않습니다만 서울시청 옥상에 양봉도 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시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봉도 요즘 관심 갖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도 그때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요. 여러모로 조금 인연이 깊네요. 네,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서 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단계의 중요한 정책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가면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생활 속 도시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로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이웃과 마을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생활 속 도시농업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도시농업 2.0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도시농업 그럼 1단계에서는 도시농업의 기반을 구축을 하고 또 2단계에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도시농업으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 도시농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텃밭 축제 같은 것을 좀 자주 열었습니다. 농구시장도 열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은 좀 생소하게 보이는 도시농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또 도시농업 학교가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텃밭 축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즐기는 건가요? 공동체 텃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주로 이제 자치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모였어요. 그쪽에서 수학도 같이 하고 또 특히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참여해야지 도시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동네에 하는 축제 같은 분위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확한 것을 가지고 요리도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텃밭 축제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도시농업 박람회를 준비해보면서 지역구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직접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창의성까지 보여주니까 이것만한 자연적인 공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런 정책들이 실제 도시농업 확산에 도움이 됐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아무래도 좀 숫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시작됐다면 지금 이제 올해가 10년째 되지 않습니까? 10년간 우선 보면은 우리 도시농업 실천 공간 면적이라고 있습니다. 그 실천 공간 면적이라고 좀 어렵게 쓰는 이유가 그냥 땅뿐만 아니라 상계 텃밭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요. 10년 전에 29헥타르로 공식적인 통계 나왔는데 지금은 212헥타르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그러니까 이것이 한 7.3배 증가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도시농업 참여자, 쉽게는 뭐 도시농부라고 하는데요. 그 10년 전에는 4만 5천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66만 명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14.6배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도시농업 마스터 플랜 3.0 제3기에서는 2024년까지 이제 5년 뒤죠. 2024년까지 서울의 도시농업 참여자를 100만 명까지 만든다.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수치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확실감이 낳기도 하고 증가율이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이 도시농업 3.0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말이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요. 첫째는 공간 확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도 닦여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생활권에서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도시농업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짜투리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매년 서울시가 도시농업로 가능한 그 공간을 찾는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서울시 내에 부족하면요. 경기도의 남양주라든지
양평군이라든지 또 경기도 광주시 이런 곳에 서울시 친환경 주말농장 또 계속 지금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로 그래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매년 초에 이 자치구 주말농장이나 친환경 농장을 신청했을 때 제가 봤는데 이게 경쟁률도 세고 진짜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률이. 이렇게 도시농업 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진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가 확대돼야 되겠죠. 네네. 그 사실 이 2018년인가요? 그 서울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도시농업이 점점 확대되면 좋겠다고 답변한 분이 그 응답자의 73%였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시농업 참여를 확대할 것인가? 고민 끝에 서울시가 우선은 서울 농부 포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SNS로 발달하고 온라인이 많이 접근을 하니까요. 서울 도시농부 포털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요. 기술도 알려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도시농업에 대한 문화적인 공유, 가치 확산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박람회도 개최하고 컨퍼런스도 열고요, 농부시장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농업 참여 확대가 두 번째 주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럼 저 같은 사람도 함께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도 네, 같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실까요? 세 번째 서울시 이제 3.0 네. 도시농업 3.0의 세 번째 목표랄까요? 그것은 가치 정진입니다. 가치 정진. 도시농업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취미여가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거의 10년 정도 됐으니까요. 조금 더 가치를 찾자는, 새로운 가치를 찾자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찾는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치. 두 번째는 복지를 정진하는 가치.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 등 창업을 육성하는 가치. 이렇게 좀 다양한 가치들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세 번째의 목표가 되겠죠. 네, 도시 농업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일자리도 파생이 된다라고 또 들었는데 도시 농업을 통해 환경도 개선되고요, 일자리 창출까지 되고 정말 도시 농업이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킨다고 했는데 도시농업을 통해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분께서는 도시농업 기대 효과를 네네.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첫째는 환경적인 측면, 둘째는 경제적인 측면, 셋째는 사회적 측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설명하는데 첫째는요. 네.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보통 서울 시민들은 도시농업 하면은 그냥 먹거리 생산해서 조금 로컬 푸드를 만들어 먹는 그냥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도시농업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본 결과에 하면 도시농업은 다양한 환경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요, 물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도시는 많은 지역이 아스팔트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요, 그냥 급히 흘러가 버리죠. 그 홍수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나 곳곳에 텃밭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게 물순환이 잘 됩니다.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기를 정하는 효과도 있죠. 아무래도 농작물이 식물이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잎이 잠시 미세먼지 같은 걸 잡아두고 있다가 빗물이 쉽게 내려간다든지, 그 다음에 습도로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정진 효과. 그 다음에 요사이에 이제 가장 부각되는 환경적 효과가
기후변화 방지 효과죠. 기후변화. 그건 좀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왜냐하면 도시 내에 먹거리를 생산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주니까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방지 효과,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인데요. 우선 도시농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뭐 도시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거의 한 100개가 정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런 사람들이 도시농업 학교에 강사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자 텃밭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도시농업 관련된 창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도시농업을 하면 수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수확물이 양이 좀 많으면요, 그거를 저소득 가정에다 이것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마음을 나눔이죠.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 거예요. 일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뭐 하여튼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회적 측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 일반인들은 사회적 측면이 뭐가 있을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 시민들은 이웃과의 소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텃밭이라는 걸 만들면 같이 모여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대화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작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좋아지죠. 그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치유 효과도 있고요. 청소년 교육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요사이는 이제 그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은퇴라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 고령자들의 일자리, 활동 공간,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복지 정진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확 와닿은 게 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뭔가의 이웃 간의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도시농업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도시농업이라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취미 활동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도시농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은 도시농업이 가진 공공적인 가치, 공공성, 사회적 가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사이는 그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는 좀 모르실 분도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돌봄이라든지 교육, 고용, 또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또 우리 서울시는 그 작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서울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회적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취약계층에게 농업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또 앞에서 설명해주신 도시농업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서울시에는 여전히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홀몸 뭐 어르신 요새 이렇게 말하는데요.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이렇게 다양한 취약계층한테 이 사회와 소통할 기회를 주자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제 그 청소년, 뭐 비행 청소년의 이런 그 도시농업을 통해서 다시 재활을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것에서는 이 청소년 교육에 이걸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행 청소년을 여기서 의무적으로 요게 그냥 뭐 자꾸만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기보다는 그리고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몇 주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자연을 가치를 깨닫고 또 이 가정과 이 사회에 아주 쉽게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회적 농업의 하나의 예가 되고, 그 다음에 치유죠, 치유. 이번 그 도시농업 박람회의 그 주제도 도시농업과 힐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치유 효과가 이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정서적으로도 도시농업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할수록 농업 그리고 도시농업이 주는 가치가 정말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시농업으로 인류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요사이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드는 그 위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입니다. 맞아요. 심각하죠, 요즘.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중립법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 기후 위기를 어떤 식으로 헤쳐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가지로 남아 있는데 네. 도시농업이 이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아요. 요즘 뭐 폭설이나 폭염 그리고 폭우 같은 이상 기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봄에만 심각하던 미세먼지가요 계절 그리고 철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농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미세먼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후변화 문제와 미세먼지는 별개다. 별개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미세먼지 보세요. 초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발전소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냉난방 시스템, 네.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후 변화의 큰 원인도 화석연료 사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특히 우리가 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도시농업은 일반 농업과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생각하면요. 먹거리는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요. 유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도시농업은요. 첫째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도시농업이라고 부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화석연료,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컬 푸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멀리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재활용 전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적게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도시농업이 크게 기여를 하고 또 우리 생활에서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걸 많이 느끼게 맞아요. 되죠. 네. 외식도 못하게 하고 하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신경 쓰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농업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가 이제 부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나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 농업이 확대되면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확대되면은 뭐 되는데 그 이제 확대된 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시 같으면은 옥상 텃밭 같은 것도 많이 받는 거 좋습니다. 네. 옥상에 텃밭을 만들면 냉난방 에너지를 많이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많이 확대를 해도 가능한 한 어떤 식으로 확대돼서 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 위기도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점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먹거리 숲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먹거리 숲은 정확히 뭔가요? 예, 먹거리 숲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먹거리 숲이라는 건요, 이 나무, 그다음에 꽃, 우리가 먹는 채소, 네. 작물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다층구조로 이런 거예요. 보통 이거 우리 7층이라 그러는데요. 큰 나무, 작은 나무, 허브, 베리류, 그다음에 지피식물에서 땅을 기어가는 거 있죠. 딸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덩굴, 그다음에 뿌리, 이런 감자, 고구마 같은 이렇게 보면 나누면 7개 층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층을 나눠 가지고요. 도시 내에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 숲, 이걸 먹거리 숲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농업을 생각하면 뭐 밭에 마늘이면 마늘, 양파면 양파, 한 작물만 키우는 걸 생각을 하는데 숲처럼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는 거를 지금 먹거리 숲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 먹거리 숲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서울의 도시농업이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상자 텃밭, 옥상 텃밭 거기 다야?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가요. 먹거리 숲이 최근에 큰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제로 그 영국의 먹거리 숲의 그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우선은 이 먹거리 숲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 임야 같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동네에 조그만 공원지도 먹거리 숲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도시농업의 새로운 형태로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먹거리 숲은요, 임업과 농업을 결합하는 것이고요. 또 축산업과 농업을 결합하는 그런 거라서 새롭게 이 먹거리 숲을 우리 생활권 내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성 방안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개발해내면요, 새로운 도시농업으로서의 발전할 수 있고요. 또 숲이니까 네네. 기후변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도시농업에 어쨌든 이 먹거리 숲을 빨리 도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도시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위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좀 황량해요.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러고요. 또 작물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숲을 만들어 본다고 했어요. 겨울에도 볼거리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소나무라도 한두 그루 있으면은 사치사들 푸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파란색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재 서울시에도 이미 먹거리 숲이 있어요. 어디예요? 서울시 가락동에 농수산물 식품공사 있습니다. 식품공사에 가락몰이라고 있는데요. 가락몰 3층 그 옥상에 보면 먹거리 숲이라고 해서 그 나무도 심어놓고요, 채소도 심어놓고 하는 그런 먹거리 숲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예. 그 가락몰에서 굉장히 많이들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물들끼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합을 찾아서 심으면 또 이 1년 내내 경관도 즐길 수 있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년간의 도시농업의 발전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먹거리 숲 같이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는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난 10년간은 서울시의 도시농업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먹거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연을 되살리고 기후 위기도 극복하는 이런 그 생태계도 복원하는 그런 다양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우리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도시농업이 많은 성장을 해왔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 나온 김에 지난 10년간 서울 도시농업의 성장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요. 네. 우리가 서울도 지난 10년간의 서울시 도시농업은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1기 2012년부터 3년간은 도시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홍보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2기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생활 속의 도시농업으로 확산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텃밭 축제도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했고 이제 제3기가 이제 지금부터 2024년까지 네. 서울 도시농업 100만 시대를 여는 목표죠.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다양성을 찾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도시농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앞으로 서울 도시농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서울시 도시농업이 발전했지만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 일반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경제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고. 내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여러 자치구에서 도시농업 공동 텃밭을 신청을 받습니다. 네. 경제 신청을 받잖아. 근데 그것이 인기가 좋아서요. 경쟁률이 세요. 금방 동이 나고. 네. 그래서 조금 그 공고나고 한 일주일 뒤에 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권 내에 도시 농업 실전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여전한 서울시 도시농업의 과제입니다. 우리 유휴지는 더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옥상 비어 있는 공간은 없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찾는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볼 때는 아주 중요하고 네. 가능성 있는 공간은 공원이에요. 공원이란 예. 공원이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어떤 도시공원법을 갖고 있는데요. 네.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시공원법을 개정을 했어요. 공원 내에서도 농사를 도시농업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첫 번째 아닌가 법적으로. 그래서 공원 내에서도 일정 공간을 공동체 텃밭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원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 내에 그 식용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공동 텃밭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일부 계층의 독점적인 공간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권 공원도 도시농업의 새로운 실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공원처럼 즐기는 텃밭이 있다면 진짜 누구나 쉽게 도시농업을 접하고 또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숲. 네네네. 먹거리 숲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주 조그만 공간에 나무 몇 그루 심고 거기다가 층층이 이렇게 여러 가지 허브류, 베리류 이런 걸 심어 놓으면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 먹거리 숲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으로도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도심
환경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효과가 네, 있겠습니다. 도시농업이 단순히 이 경작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 농업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농업이라 그러면 우리는 낡았다, 더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편견이죠, 서울 사실. 천만 도시에 농업 그 말이 돼? 그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농업은 최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네. 최첨단 산업으로. 근데 도시 예전에는 농업하면 식량 생산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요 21세기의 새로운 농업은요 단순히 식량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다.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다. 아까 말한 고용 창출, 그다음에 돌봄, 나눔, 복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농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그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도시농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농업이란 무엇이고 또 지난 10년간 서울 도시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창훈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라면 많은 시민들이 너무 낯설고 우리가 동떨어졌다. 특히 서울시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농업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다. 어쩌면은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서울 시민들을 먹여 살린, 단순히 먹는 거로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산업으로서 먹여 살린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일용하는 양식이 낡은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제10회 서울시 도시농업 박람회가 우리 양천구가 주관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5번 일요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공동으로 병행해서 시작을 하는데 서울시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5번 도시농업 박람회 현장에도 방문하고 또 온라인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것도 보고 즐기면서 이 도시농업 박람회가 굉장히 활발하고 성황리에 좀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도시농업 토크쇼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미소녀는 잠시 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하면서 뭐가 탁 떨어지고 불뚝 꺼지고 왜 그래요? 소리가 막 중간에 달락달락 소리가 많이 나서. 가서 이거 마이크 게이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아